속된 말로 망했어요. 어. 평도 너무 안 좋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지금 메이드 해피엔딩 2등 우람문화재단에 있을 때 거기에 돈을 조금 넣어놨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람과 옷을 실줄 날줄로 엮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방송 미싱유의 둠칫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 뮤지컬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뮤지컬, 특히 창작 뮤지컬에 관심을 갖고 계속 좋은 뮤지컬을 만들고 계신 라이브러리 컴퍼니의 본부장님 김유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유철님하고는 이제 코로나 전으로 거슬러 가죠. 저희가 이제 원래는 우람문화재단이라는 데 계셨어요. 그래서 우람문화재단과 이런 서울 시내에 이제 다양한 그런 국공립 공공극장들의 프로듀서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 퍼블릭 시어터로서 제작극장으로서 좋은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일종의 이제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모임을 가장한 성토대. 그러니까 각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데 애로사항이나 어떤 장애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러는데 저는 실제로 이 모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심적으로도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동지 아니구나. 또 아주 실용적인 정보. 네. 요럴 때는 요런 거 쓰세요. 아니면 이런 계약서 포맷이 있는데 제가 공유해 드릴까요? 해외에선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되게 든든한 동지다. 네. 그래서 사실은 공부는 Y가 됐어. 공부는 그쵸, 사라졌어. 네. 사라졌는데도 이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모임을 갖는 이유가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이들의 기운을 좀 내가 얻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근데 또 보면 다들 너무너무 바빠요. 프로듀서들이 사실은 늘 모든 프로덕션이 잘 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분은 도대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 몇 편 하셨다고 그러셨죠? 작년에 이제 저희 12편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 동네에서 여는 조그만 하계도 아니고 정말 대극장 이런 데서 올리는 물론 이제 중극장이나 소극장용도 있지만 어찌됐건 작품 하나를 올린다는 게 엄청난 일인데 그거를 12편을 작년에 올리셨어요. 물론 제가 다 프로듀싱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네. 손은 담그고 있는 그쵸. 예.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컴퍼니가 사실은 뮤지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긴 하지만 이제 도서관 회사 이게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그리고 거기서 본부장이라는 게 무슨 역할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명의 뜻은 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한 책들이 있죠. 모든 종류의 책들이 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모든 장르들을 다 담아서 굉장히 큰 야망으로 지은 이름이네요. 큰 포부가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게 한국에서보다 미국이나 외국 가서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회사 이름 잘 지었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회사가 하는 일들이 뭔지 설명을 하면 회사 이름 잘 지었네 라고.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문학이 아닌데 라이브러리가 어떤 의미일까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말 실황으로 진행되는 모든 공연 예술을 다 다루겠다. 맞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뮤지컬 원래 이제 그 영화 음악 콘서트 그게 이제 메인 사업이었고 이제 제가 이직하면서 이제 뮤지컬 연극도 좀 더 확장되기 시작했고 이제 다른 저희 자회사 혹은 대표님의 다른 회사를 통해 영화, 드라마, OTT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전시나 이쪽으로도 더 확장하려고 진짜요?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라이브 컨텐츠를 야. 다 뭐 라이브뿐만 아니라 어. 그런 컨텐츠들, 문화 컨텐츠들을 약간 동네 도서관 말고 저기 큰 그러네. 거의 국립도서관 국립급이네. 아니, 그런 곳에 사업을 하려면 담는다. 그 정도 포부를 가져야 되나 봐. 일단 근데 뭐 이거를 뭐 포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고 그걸 잘 만들고 또 그걸 실제로 실행으로 옮긴다는 건 정말 그쵸, 쉽지 맞아요. 않은데 네. 이걸 한 걸음씩 이렇게 발걸음을 떼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본부장, 소위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본부장, 네. 본부장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큰 포부를 가지신 대표님들이 이 그림을 그리시면 이제 연극과 뮤지컬의 이 분야에 있어서 뭐 모든 걸 이제 책임진다? 뭐 어쨌든 총괄을 큰 하는 그림을 사람인 그리는. 거죠. 해서 뭐 이제 라인업들을 구성하고 어떤 작품들을 개발하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극 뮤지컬 사업 네네네. 본부가 있고 그래서 그 본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진짜 뭐 지금 얘기만 들어도 뭐 작년에 일하신 것도 그렇지만 올해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전에 우람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뭐 우람문화재단은 정말 창작자들이 자기의 어떤 기량이나 생각들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펼쳐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네. 지원하고 또 일종의 인큐베이팅 센터라고 그쵸, 네. 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처음에 잘 나오게 발현시키게 도와주는 같이 맞습니다. 사실 참여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어쩌면 해피엔딩. 네네. 그죠. 굉장히 뭐 뮤지컬 팬들은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작품들도 나왔었고 또 렛미 플라이. 네네. 예, 그 작품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이 음악극 섬도 네. 재밌게 봤었고 네. 그런 작품들을 계속 발굴하고 만들고 근데 그 작품들을 우란에서는 막 계속 상업적으로 재현하고 사면하고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들을 또 그쵸. 네. 예, 어떻게 인큐베이팅이 정확히 뭔가요? 처음에 이제 우람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세팅할 때 제일 저희가 많이 레퍼런스 삼았던 게 결국 해외 사례였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뮤지컬을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하는가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바라봤던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후발주자로서 그때 이미 CJ 문화재단도 있었고 뭐 어떤 다른 맞아요. 곳들이 뭐 있었던 원체 상황에서 예. 굉장히 정말 기라성 같은 네. 그런 뮤지컬 제작자들이 뭐 또 다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이 산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단체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기성 그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김문정 음악 감독님이라든지 네네네네네. 뭐 그때 당시 조용신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들을 뭐 박천희 감독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여쭤봤던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한 것 같냐? 우리가 이런 류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구조가 필요한 것 같냐? 지금 종합해 보면 기성 창작자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네. 이 인큐베이팅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사실은 정말 상업적으로 이거를 뮤지컬 그런 어떤 티켓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 작업들을 계속 올려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쵸. 모험을 한다는 건 거의 맞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에 감수하고 해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누가 뭔가 이게 돼? 이런 작품들을 뭔가 딱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정말 필요했는데 딱 그때 적시해 왔던 거라서 그때 사실은 그래서 저는 김유철 PD님의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라이브러리 컴퍼니는 사실은 그런 재단의 개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수익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더 안정적으로 갈 법도 한데 굉장히 사실 창작극들을 계속 도전적으로 많이 내셨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건 이제 대표님들이 생각하신 어떤 그림의 이제 창작극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합류하게 되면서 그런 창작극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저희도 어쨌든 개발팀이라는 걸 기획 개발팀이라는 걸 내부에 따로 꾸려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작품을 개발하고 창작자들과 작업을 하고 있죠.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해야 하는 숙제들을 이제 계속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하는 숙제인 것 같고, 근데 올해 초연이 너무 많았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초연 위주였다 보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재연 3연이 가는 작품들이 레파토리화가 생기면서 더 안정적으로 팀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든 공연 예술이 마찬가지지만 뭐 만드는 입장에서는 초연이 재밌죠, 당연히. 근데 이 초연을 관객과 만나게 해서 그걸 성공적으로 이끈다. 어떤 재정적인 면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거는 정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쉬운 일은 아닌 진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 네. 우리가 어릴 때는 다 라이센스 뮤지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백인이면 금발. 너무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에 딱 나와가지고 막 하이 제임스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정말 심지어 라이센스도 굉장히 너무 이질감 없이 만들기도 하지만 정말 한국의 정서가 담겨있는 뮤지컬들을 정말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진짜 해외에 잘 내보내려고 노력하시는 맞아요. 모습이 이게 뭔가 우리가 그만큼 안에 그런 에너지들이 내공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건지 다 선배님들이 다 닦아놓으신 것을 바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현장에서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어쩌면 해피엔딩도 사실은 해외에 보여진 사례고 어떤 반응을 받으세요? 이게 최근에 이제 한 3, 4년 전 코로나 21년, 2년 그때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뮤지컬 해외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이제 앞서서는 이제 오디 컴퍼니 신춘수 대표님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시도해 보셨던 분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지금 해외에서는 정부 단체가 지원하여 한국 뮤지컬을 해외로 내보내는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영국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일인 건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왜 국가가 나서냐? 네네. 왜냐면 그들은 그 나라는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그쵸. 되게 다 알지만 또 모를 수도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지원금이 거의 없고 자생하거나 아니면 체러티 맞아요. 민간 지원 코로나 이후에 시에서 지원하는 세금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긴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뭔가 이걸 이렇게까지 지원하는 건 거의 볼 수 없는 일이라서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놀라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몇 년이 좀 지속되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되게 뭔가 반응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의 성과로 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또 좀 고민이 되겠지만 다행히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신준수 대표님이 어쨌든 오디 컴퍼니 이름을 달고 그레이트 개츠비를 어쨌든 올리셨고 한국 프로듀서의 진출, 위대한 개츠비를 그다음에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 개발에 참여할 수 했던 그 어쩜 해피엔딩이 저희가 이제 제가 우람마에 있을 때 미국의 프로듀서랑 매칭되는 데까지 이제 제가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긴 시간 거쳐서 어쨌든 작년에 브로드웨이에 오픈을 했고 지금 리뷰가 정말 좋아요. 정말 너무 리뷰가 너무 좋아서 가서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저도 우리 같은 이제 관계자들은 이제 공연 자체도 보는 걸 좋아하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손이라도 발이라도 담근 작품에 관객들이 반응하는 거를 보고 싶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제 이름이 거기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장면 중에 유철에게 전화라는 씬이 있어요. 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그게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바꿨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직전 버전까지만 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되게
뭔가 뜻깊은 뭐. 아니 이게 프리즈하면 가야지 고정으로 가야지.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너무 반응이 좋아서 어쩌면 해피엔딩 영어로 제목이 뭐야? Maybe Happy Ending. Maybe 해피엔딩. 그 미국에 약간 조금 브로드웨이를 본다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자기 무기명 말고 이름을 해가지고 리뷰를 남기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지난 몇 년, 한 10년간 1등이 평점 1등이 해밀턴이고 맞아. 해밀턴은 정말 좋았어요. 2등이 위키드였거든요. 네. 지금 메이비 해피엔딩이 2등이에요. 어떻게? 근데 시간이 짧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그 리뷰 숫자를 보면 뭐 해밀턴 이런 건 막 13K, 뭐 위키드 이런 것도 막 12K, 13K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어쩜 해피엔딩은 아직 네. 1K이긴 네. 해요. 네.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얘네들은 10년이 넘은 공연이니까. 그죠. 1K인데 어쨌든 다 지금 그 정도 평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95점이거든요. 95점. 아니 나는 정말 지분이 1도 없는데 왜 가슴이 뛰지?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성과가 곧 나지 않을까. 아니 정말 박천유 작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심혈을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식이잖아. 그렇죠. 자기 자식이 정말 잘 돼가지고 물론 그분 혼자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윌과 함께 또 다 모여서 하는 거지만 음악도 쓰고. 근데 이렇게 좋은 성공을 거두면 좋은 결과를 거두면 이게 정말 모든 창작자들한테 그럼요. 엄청나게 큰 자극이 되고 맞아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몰랐는데 지금 점점 더 올라가. 멋있습니다.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뮤지컬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뮤지컬이나 연극을 만들까 그래가지고 뭐 국내 전문가들도 많이 찾아다니셨지만 해외 이런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때 듣기로 전미 뮤지컬 연합인가? 그런 모임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뭔가 큰 차이라든지 뭔가 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좀 각인됐던 것들 한두 개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트라는 단체인데 결국 거기도 이제 베이스는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비영리 단체에 근무할 때 그 시스템을 찾기 위해 갔던 곳이었으니까 이제 그들의 목적은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뮤지컬 개발을 하는 데는 한 조직 혹은 한 개인의 누군가의 능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냥 그래서 그거의 모두의 힘이 합쳐졌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되게 뭔가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보다 미국이 뭐랄까 제일 부러웠던 지점은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예시가 한국 공연 관객들도 아시는 하데스타운. 하데스타운이 지금의 하데스타운이 되기까지의 개발이 잘 돼서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때 속된 말로 망했어요. 평도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본 사람들 다 별로라고 했고 그래서 뉴욕 브로드웨이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보통 대부분은 접는데 끝나잖아요. 그치. 근데 망하거나. 근데 그걸 다시 살려내기 위해 뭐 연출자들과 이런 어떤 하여 뭐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워크숍을 하고 다시 돌고 돌아 영국 내셔널 시어터에서 그 버전이 완전히 대박이 터지면서 바로 다시 브로드웨이로 넘어왔고 그게 아직도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그건 진짜 큰 용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프로듀서 혼자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가 시스템과 구조와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그게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한국식으로 우란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한국식 시스템으로 우란문화재단만의 방식으로 이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뮤지컬 해밀턴이 워낙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이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해밀턴도 실제로 맨 처음에 시작 초창기에는 퍼블릭 시어터에서 뉴욕 퍼블릭 시어터에서 시작했고 엄청나게 많은 워크숍과 뭐 다양한 트라이아웃을 돌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뭐 뮤지컬을 좋아하는 관객들도 많고 실제로 이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 하면서 이제 공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공연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가 어쨌든 이렇게 뭐 안 하게 됐는데 반대가 있으니까 이제 집안의 반대와 이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타협해서 이제 한번 경험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전시기획이었어요. 전시기획. 그래서 그 전시기획을 이제 그때 당시에 계약직으로 이제 한번 일을 해보면서 아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맞으면 전 그때 당시 부산에 살고 있었으니까 부산에 백스코라는 회사에 나중에 그죠. 엄청 큰 데죠. 정규직으로 도전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공연이 주는 그 약간 그치 뭔가 여기 울리는 뭐가 네, 그 특히나 이렇게 모두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해냈을 때의 어떤 그 마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종의 도파민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도파민의 크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고 저는 바로 근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아카데미 같은 거 공연기획 아카데미 이런 거 쳐가지고 그래서 딱 처음 나온 아카데미에 그날 그 주말에 올라가서 이제 면담하고 그러고 이제 회사 그 계약직 그만두고 올라와서 아카데미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잘 도전하세요? 일단 행동을 옮기세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약간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걸 너무 잘하세요. 사람들을 잘 굉장히 좋은 부분, 자기의 역량을 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율의 역할을 정말 옆에서 보면 잘한다. 되게 이건 좀 타고난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인상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초기에 기획, 뭘 할까? 우리는 그러면 뭐 어떤 스토리를 끄집어낼까? 서부터 우리 누구랑 작업할까? 뭐 그러면 실제로 진짜 상고초려해서 누굴 모셔오기도 하고 뭐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누굴 타깃으로 할까? 뭐 이런 모든 거 극장은 어디로 할까서부터 나무 뭐 관객 민원까지 다 사실은 관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길목마다 늘 생각지 못하는 해프닝들이 발생하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되는 것도 프로듀서고 그래서 막 우리끼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정말 갈대밭이 필요하다.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입이 무거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뭐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좀 뭔가 가끔은 이거를 조금 편하게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그걸 사실은 잘 조율하는 게 프로듀서의 역할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참여하는 수많은 그런 굉장히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율하면서 같이 일하게 만들면서 각각의 개성을 끄집어내는 거. 그렇죠. 그거 정말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좋은 작품이 뭐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노하우가 있으세요? 노하우라기보다 저는 글쎄 듣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1번 그들이 왜 이 생각을 했고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거를 일단 끝까지 다 들어주는 안 돼라고 말하기 전에 일단 다 들어주기. 그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말들을 다 들어주는 것. 그게 저한테는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좀 스스로 또 자기가 정리가 되기도 하지. 내가 화는 냈지만 나의 예술성이 침해당하는 것 같아서 일단 화는 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래 난 여기까지 양보하지가 또 자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그게 어쨌든 해보다 보니 결국 그랬던 것 같고 들어주는 것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아티스트라고
뭐 저희가 통칭하자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마치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래.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가 되게 큰 것 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생각해낸 이유가 있고 그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존중하면서 말하는 거가 이게 사실 노하우라기에는 뭐 너무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서로 상호를 대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전 그게 제일 크지 않았나. 결국 돌이켜보면 막 화가 나서 막 얘기했을 때 그것이 뭔가 성공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의 대화를 했을 때가 더 뭐랄까 저희가 결과론적으로는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말씀 같아요. 네. 결국 공연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보는 사람이 맞아. 있어야 되니까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객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관객의 시선에서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결국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울 안에서부터 작품 개발할 때 이 제 나름의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창작자, 흔히 말 1차 창작자라고 하는 작가, 작곡가 뭐 혹은 뭐 연출이 1차 창작자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 1차 창작자들을 위해 써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고 그 시간을 충분히 써야 그 다음에 2차 창작자라고 불리는 뭐 연출가 혹은 디자이너 스태프들이나 다른 스태프들이 원하는 걸 같이 또 시도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전 그 다음이 프로듀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로듀서가 원하는 작품에 물론 맨 처음에 그걸 서로 공유하겠지만 맞아요. 그것을 다시 좀 더 그걸 위해 첫 번째 시간을 썼고 두 번째 시간을 썼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시간을 쓰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은 결국 그러면 관객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이제 앞에서 각자의 영역에서의 원하는 시간은 다 썼으면 관객과 만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대사일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여기서 더 슬퍼야 관객들이 정서적으로 반응할 거야. 만약에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아 너무 그러면 심파 같아서 싫어 인데 누가 봐도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나 것들 봤을 때 관객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울려주길 원한다. 그러면 내가 싫더라도 그 방향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그러니까 사실 장르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을 충분히 쓸 수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뭐 더 많은 애정과 노력과 시간을 시간, 들여야 네, 되네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좋은 주변의 인적 자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남는 네. 장사 같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좋은 바탕이고 내가 뭔가 노후에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뭔가 이 정말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네네. 정말 좋은 그런 배경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싶고 또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 해피엔딩을 한국에서 봤는데 정말 내가 뉴욕에 가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고 오늘 더 정말 재미있는 얘기 또 도움이 되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걸로 끝이 아니죠.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면 옷을 준비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모양 네, 따라 하는 그럼요. 거죠. 모양 따라 그대로. 이 추위와 어떤 그 야생에서 견디는 힘이 더 좋기 잘 견뎌왔기 때문에 유기견이 버틸 확률이 더 높다. 원래 이렇게 달린 단추가 없으면